안녕하세요, 오덕코튼의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코스와 피자농구입니다. 2025년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플레이 엑스포 현장에 와 있는데요. 저와 함께 인디게임 부스를 체험해 보도록 할까요? 고싱! 안녕하세요, 오덕코튼 BK입니다. 2025년 플레이 엑스포 두 번째 콘텐츠로 우리 코스와 피자 농부님과 함께 대표 인디게임 5종 게임 플레이 체험과 개발자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코튼 방송은 아래 스폰서의 제작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답습니다. 저 혹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라이트 페어리즈라는 턴제 RPG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 게임즈 대표 김태현입니다. 네, 저희 스타라이트 페어리즈는 마법소녀를 주 소재로 한 턴제 RPG 게임이고요. 현대 일본을 배경으로 한 가상의 마을인 호시노미야 마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마법소녀들의 성장과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서사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마법소녀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되게 감명 있게 플레이를 했었는데요. 혹시 유독 신경 쓴 부분이 있을까요? 서브컬처 게임 시장에 게임을 내기 위해서 정말 높은 퀄리티가 중요하고 그리고 게이머분들을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하나 일러스트에 전부 힘을 담아서 만들고 있고 저희 게임을 플레이해주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플레이 메피스토 왈츠라는 인디게임사 대표고요. 이름은 홍미남이라고 합니다. 슬레이어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은 닌텐도가 액션 게임을 만들었다면 어떤 모습일까 해서 개발이 시작됐고요. 독특한 전투 메커니즘이 특징인 게임입니다. 3월 21일에 얼리 액세스를 했고요. 근데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6월 말 7월 초에 정식 출시 예정입니다. 플레이를 해봤는데 흔하게 봤던 게임들과 다른 독특한 플레이가 되게 매력적이었는데요. 혹시 영감을 얻게 된 이런 콘텐츠나 게임 소재들이 있을까요? 우선 닌텐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수없이 봐왔던 인디게임, 플레이했던 게임들이 다 녹여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저는 크로우 선셋에서 기획을 맡고 있는 최윤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스트라 빌리지는 농장 시뮬레이션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스트라 빌리지는 2025년도 말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개발 상황에 따라서 전후될 수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느낀 건데 막 캐릭터들 리소스도 막 되게 다양하고 동작도 되게 풍부하고 사운드도 잔디 밟는 소리부터 아주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신경 쓰신 게 아주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개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아스트라 빌리지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개발을 진행했고요. 아무래도 플레이어가 좀 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아티스트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갈바테인 모험가 길드 사무소를 개발하고 있는 블렌비 대표 김유현입니다. 저희 게임은 정통 판타지 길드 접수 시뮬레이션입니다. 저희는 현재 개발 완료는 올해 12월쯤으로 잡고 있는데요. 정식 출시까지는 아무래도 마케팅 이런 작업이 필요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 장르의 특성상 몬스터나 세계관이 다양하고 독특한데요. 혹시 그동안 뭐 판타지에 관련된 이런 매체들을 많이 봐주신 게 있으실까요?
네, 웬만하면 저는 좀 다양하게 보려는 편입니다. 그래서 웹툰이든 소설이든 영화든 좀 이렇게 판타지 관련된 거라면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히 뭔가 영감을 받게 된 작품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 게임에서 좀 많이 영감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페이퍼스 플리즈, 그리고 커피톡, 기묘한 원약 이 세 작품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고어 픽셀 로그라이트 게임 헬펑크를 만들고 있는 어반오아시스의 아티스트 송영욱입니다. 저희 게임은 고어한 연출을 많이 넣은 호쾌한 액션과 캐릭터가 직접 움직이는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게임이고요. 단순히 보기에만 멋있는 게임이 아니고 게임 내 세계관적 역할이라든가 설정 또는 그 안에 인물들의 서사까지 담고 있는 스토리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11월에 얼리 액세스 예정이고요. 그 얼리 액세스 결과에 따라서 아마 내년에 최종 릴리스가 언제일지 정해질 것 같으니까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어 쪽 장르는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좀 많이 드문 장르잖아요. 꼭 장르를 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픽셀 아트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자이크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에 모자이크를 씌웠을 때 우리가 더 자극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배경 지식 속에 있는 게 작은 픽셀 안에 있는 정보량을 파악할 때 그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픽셀 아트 같은 경우에는 모자이크와 그런 성향을 공유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적인 것과 픽셀 아트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거기서 착안해서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말 잘 이용하고 있는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으로 2025년 플레이 엑스포 인디게임 5점을 시연해봤는데요. 저는 갈바테인 무언가 길드 사무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전에 다른 인디게임 행사 있을 때부터 계속 좀 지켜봐왔던 게임이기도 하고 수려한 그림체가 아주 기억에 남아서 저는 지금도 많이 팬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구독자 여러분은 어떤 게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